인터콥 선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 합신총회를 상대로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장로교단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예장 합동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를 새 상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설립 추진 12년 만에 기공식을 가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국교회에 하나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 후원과 역사문화관을 채울 다양한 기독교 문화 유물 기증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터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단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인터콥의 요구가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 아래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교단의 이단 결정을 법원이 개입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인터콥 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단의 이단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1심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청구했지만 이러한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지난해 9월 20일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10년 동안 유지했던 일체 교류 및 참여 금지 결의에서 나아가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에 대해 인터콥 측은 지난해 말 예장 합신총회의 이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예장 합신총회는 총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부터 교단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인터콥에 대한 이단 규정은 교단에 합당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 배경과 바탕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또 선교지와 교회에서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교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또 단체의 이단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인터콥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 8월 2차 변론에서 인터콥 선교회는 기존의 총회 결의 취소해소를 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에는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합신총회는 인터콥과 공청회를 여는 등 총회의 적법한 절차와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 이단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단 결의는 종교와 신앙적 내용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요청해왔습니다. 인터콥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장로교단들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상임회장 선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상임회장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장총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상임회장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는 100표를 얻어 67표를 얻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순미 장로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권순웅 목사는 장로교 정체성을 회복하고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회는 장로교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장로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 신학적 정통성 이 부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장총 상임회장은 다음 회기 자동으로 대표회장에 추대됩니다. 한장총 상임회장 선거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장로교를 대표하는 두 교단이 동시에 후보를 추천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장통합총회가 추천한 김순미 장로가 여성 장로로서는 처음으로 상임회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 당초 김순미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였으나 예장합동총회 추천을 받은 권순욱 목사가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가 벌어졌습니다. 선거 결과 총대들이 권순욱 목사를 선택하면서 한장총 최초의 여성 상임회장 도전은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 장로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장로교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안 보인다. 그래도 한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장총 새 대표회장에는 예장 고신층 목사인 천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회다 행사를 비롯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로교 역사 탐방 등의 사업을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설립 추진 12년 만에 드디어 기공식을 가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국교회에 하나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 후원과 역사문화관을 채울 다양한 기독교 문화 유물 기증이 중요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비전 나눔의 밤 행사를 열고 기독교 역사문화관 설립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 등 역사 보전에 관심이 많은 교계 인사들, 역사문화관 관할 지역인 은평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독교 역사문화의 보전과 계승에 한국교회 전체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준공되면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담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 기독교 역사문화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담고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세계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또 뜻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그런 귀한 자리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 기독교 역사문화관에는 지난 140년 사이 기독교가 한국에 어떻게 수용되고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료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교회 사회 발전과 국가 건설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여기 독립운동, 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김흥수 명예교수는 특히 2034년이면 한국 기독교 150주년이 된다면서 150년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연합사업으로서 한국 기독교의 일치와 협력의 역사 또한 중요 주제로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문화재단 측은 기독교 역사를 계승 발전하는 이 일에 교회 전반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 건립 예산은 100억여 원으로 서울시와 문체부가 60%를 지원하고 기독교계에서 40%를 감당해야 합니다. 후원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 문화유산의 기증도 필요합니다. 재단 측은 교인 개개인들, 개별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성경과 찬송가, 교회 주보까지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은 기독교 역사 문화를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역사문화관이 제대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어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감신대 이사회가 어제 유경동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감신대 이사회는 총장 추천위원회가 올린 3명의 총장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유경동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유경동 신임 총장은 최근 정책 설명회에서 감신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전통을 되살려 영성과 지성, 사회적 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제2창학의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경동 신임 총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총장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7문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제7문서는 기장교단의 지난 7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담은 문서로 기후위기 대응, 다음 세대 선교,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제7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차별 없는 교회 공동체 주제에서 사용된 성적 지향 용어가 교단의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총대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총회는 해당 단어를 삭제한 문서를 실행위원회에서 거수 투표를 통해 채택했습니다. 기독교 시국 행동이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 본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장 정의평화 목회자 행동 공동대표 우성규 목사는 설교에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며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온몸으로 하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에는 100여 명의 목회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며 기도회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울시청 분향소까지 행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백석대학교와 개간시사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한국서정시 문학상에 봄의 건축가를 쓴 송현숙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송현숙 시인은 따뜻하고 감수성 짙은 시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해왔다며 봄의 건축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상상력을 높여주는 시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현숙 시인은 본인의 위로였고 울타리였다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됐고 당당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서정시 문학상은 지난 2016년 제정됐으며 역대 수상자로는 신달자 시인과 차영한 시인 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이 개최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외래교수 임성규 목사는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교회가 적극 나서 보충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규 목사는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는 영역별로 전문성을 확대해가는 반면 교회의 경우 경쟁 심화와 중복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단순 구제 활동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은 복지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 NGO 구피플과 한국 해비타트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진행 중인 취약계층 주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캠페인과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이웃들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피플과 한국 해비타트는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총 6가정을 대상으로 열악한 거주 공간과 화장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885년에 설립된 정동제일교회가 역사기념관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1885년에 설립된 정동제일교회가 138주년을 맞아 하늘 뜻이 정동에서 이루어지다란 주제로 역사기념관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념관을 오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민족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온 세대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쓰시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주십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4 로잔 대회를 앞두고 로잔을 품는 차세대 목회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걸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을 위해 써주소서. 나의 영혼도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2024년 교회의 동향과 디지털 시대 신학과 교회의 미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023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교회에 함께하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복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구원의 삶.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이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